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16-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18쪽이 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는 감정과 친해지는 방법 8가지를 소개를 했죠. 자, 이 시간에는 아픈 감정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들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자기 감정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들로 이미 소개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감정을 치료하는 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치료하는 데도 아주 좋은 탁월한 방법들이니까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 아픈 감정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바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훈련. 15가지 방법을 사용해라. 보통 아픈 감정은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낮아 있을 때 발생을 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잘못되어 있거나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 있을 때,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아픈 감정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게 되지만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내면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나의 본능의 욕구를 이루어주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고 이용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나를 낮추고 무시하고 이용만 하려고 그러고,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할수록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계속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래도 잘난 사람인데 자기 자존감이 있다가 나중에 가서 계속 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렇게 실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 같은 건 삶은 뭐해. 이런 데서 심리적 질병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줄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자존감 높이기 15가지입니다. 15가지. 우리가 제10장에서 이걸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 이 부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항상 암송을 합니다. 전부 15가지 항상 이렇게 외우면서 나 자신에게 사용하고 상담할 때 사용하고 그래요. 이 15가지는 모든 부분에서 다 사용하는 내용들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존귀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걸 매일매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무시당하고 살 만큼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은 아직 익숙하지 않거나 부족해서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본질적인 가치는 인간은 존귀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3가지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둘째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셋째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세상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무시하는 거니까 자기가 이거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 인사하라. 이것은 자신을 인정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말 사용하기, 존귀한 말 사용하기. 말은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운전대와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딴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해도 나는 존귀한 말 사용할 줄 아는 훈련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고 있는 일에서 의미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존귀한 의미를 찾아내고, 5번째는 자기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6번째는 수용하기.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무시해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족할 때 자기를 수용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는 거죠. 7번째는 희망 갖기, 기다려주기. 스스로 자신에게서 희망을 찾으라.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희망을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잘 개발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8번째는 사랑해주기입니다. 자신이 자기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기예요. 자신이 자기를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알고 보면 부족해도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자기의 잘하는 점, 좋은 점을 찾아서 축하하고 칭찬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10번째는 자기와 대화하기예요. 자기와의 대화는 자신을 치료하고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성찰하게 하고 또 자신의 인생을 컨설팅하게 하고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남이 인정해주고 남이 대화해주기만 기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픈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와 대화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11번째는 자기에게 편지 써보는 겁니다. 자서전을 쓰거나 칭찬일기를 쓰거나 감사일기를 쓰면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12번째는 자기 충전하기입니다. 자기를 개발하거나 또 그리고 자기가 좀 휴식을 취하거나 그러면서 자기를 충전하는 거예요. 13번째는 스스로 치유하기입니다. 사람 속에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도 있지만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서 10장에서 다루고 있는 요 치유의 방법들 잘 사용하시면 좋아요. 14번째는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픈 마음이 생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없는 것만 자꾸 찾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거 무시해버리고 이러면 아픈 마음이 자꾸 더 강해져요. 뭐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잘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전문화하는 게 중요하죠. 남의 거 아무리 좋은 거 봐봐야 다 소용없어요. 상대방의 아픈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들을 찾아서 그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15번째는 행복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저절로 오는 줄 알아요. 그리고 행복이 밖에서 오기를 기다려요. 이게 아니거든요. 행복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가치를 조정하고 기준을 조정하고 또 만족도를 조정하고 전부 다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관계에서도 행복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 부부가 서로 행복 프로그램을 잘 짜야 돼요. 내 혼자서도 행복 프로그램을 잘 짜서 내가 뭘 하면 즐거운지, 뭘 하면 행복한지, 뭘 하면 만족한지, 뭘 하면 감사한지, 좋은지 이런 거 내가 스스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딱 짜야 되거든요. 자, 이 15가지. 내 감정이 상해 있을 때도 나를 치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도 이 15가지 자존감 높이기 잘 활용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자기 아픈 감정들을 치료할 수가 있는 거, 다른 사람의 아픈 감정을 치료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15가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자기 존중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남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요,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이야기했죠.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존중히 여겨주려고 대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나를 이용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만만하게 보고 이러니까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은 상처가 훨씬 많습니다. 남의 말에 신경 써야 되고 남이 뭐라 그러면 그냥 그 말에 하루 종일 시달려야 되고 근데 자기가 스스로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남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나는 존귀한 존재야. 그리고 지나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 존중법 15가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치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치료할 때 꼭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